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사과를 했고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보신 것처럼 직접 공격을 했고 이 정도로 논란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른바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요. 반려견의 과일이잖아요. 이 사과를 주는 사진을 SNS에 올려서 오히려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던 간에 그 말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으면은 그 비판은 수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그 적절하지 않다 그거는 라고 지적을 하시면 그 비판을 수용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죠. 저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에 밤사이에 윤 전 총장 관련 SNS에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과 나무의 끈으로 사과를 다루는 사진을 올리면서 오히려 좀 파문을 키운 측면이 있다. 이렇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걸 왜 올렸을까?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에 대한 평가를 저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더 커지겠죠. 그런데 본인이 사과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셀프 디스 비슷한 거였죠. 그러니까 약간 좀 풍자한 걸로 올렸을 것 같은데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비판을 하면서.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토리 같은 경우에는 의인화해가지고 본인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실언이 많기 때문에 너무 사과를 자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풍자로 본인 스스로 올린 것 같은데 캠프에서 그것이 사실은 사과하게 된 그 경위에 비춰보면 사안 자체가 되게 좀 엄중한 사안이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갑자기 이제 개가 등장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깊은 또는 올린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겨를 없이 다가오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것은 메시지를 관리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장면을 올리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는 이른바 쩍볼 논란이나 고개를 자주 흔든다는 도리도리 논란 이런 거에서 의인화해서 자기 비판하는 것과는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과하게 된 경위 자체가 사안 자체가 달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글쎄요. 개 사과 논란이 좀 커지니까 윤석열 캠프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는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개인의 인스타라는 것이 너무 무겁고 딱딱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식 입장은 본인의 페이스북과 어제 기자회견에서 유감 표명 여기가 공식 입장으로 보면 되고 인스타그램은 그냥 약간 재미를 가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전에 권성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새벽에 벌어진 일이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앞으로 더욱 사려 있게 임하겠다.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내부 분위기라든지 혹은 이 사과 표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교통정리가 좀 된 게 있습니까? 어제 밤 새벽에 올렸다가 바로 1시간 만에 내렸던 사진이고요. 그게 이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제 언론에 좀 보도가 되면서 저게 사건이 커진 건데 권선동 본부장 입장에서는 이른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태의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일반론 차원에서 재밌게 젊은 층에게 좀 이렇게 호소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지금 이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안이 엄중한데 이게 재미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또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사과문을 냈고요. 지금 캠프 분위기에서는 바로 한 2시간 만에 오전에 캠프 입장문을 내서 송구하다 사과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5시 반부터 또 지금 그 후보 4분이 1대1 맞수토론을 할 것이고 또 맞수토론에서 당연히 이 사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 추측과 예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오늘 생방송 중에 이 사안이 제기가 되면 더 심도 있는, 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그 광주 그 시민들의 상처를 줬던 이 전두환 발언 논란을 한 2박 3일 정도 우여곡절 겪어가면서 어제 페북에서 최종 그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정리된 직후에 이게 반려견한테 사과를 주는 사진이 게재가 돼서 이게 논란이 벌어진 건데요. 시기적으로 부적절했고 그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미지상으로
국민한테 사과가 그러면 결국 걔한테 사과 준 거냐라는 식의 즉자적인 인상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윤 변호사님 말씀대로 실제로 관리했던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토리는 사실상 의인화시켜서 윤석열 개인을 의인화한 형상물입니다. 예. 그래서 쩍벌남도 사실 토리가 쩍벌하는 게 있었고 도리도리도 도리도리도 토리가 도리도리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의인화시킨 인스타의 그 상징물인데 사과를 그동안 어렵사리 받았으니 사과를 잘 받는다는 의미에서 토리에게 사과를 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개를 준다, 국민을 개로 취급한 게 아니라 개가 그 토리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라고 해서 의인화해서 형상화한 건데 이게 지금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일 거죠.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가는 엄중한 사람 생각할 때 너무 가볍게 처리한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아마 캠프나 SNS 관리하는 팀에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사과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그 캠프 측 입장이잖아요. 실무자가 가볍게 생각해서 사진을 올렸다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내렸다. 해당 SNS는 이제 없어졌어요. 폐쇄가 됐는데.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지금 한쪽에서는 그 실무자가 아니라 이게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올렸다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글쎄 SNS 폐쇄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집안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 사무실에서 한다든지 그쪽에서 이제 촬영이 된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이 촬영이나 여기에 관련된 거 아니냐는 지금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게 이제 하는 실무자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역대로 보면요, 이 정치인들의 발언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던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산 가서 부산 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호남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죠. 예. 이제 그러면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말 문재인 당시 후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또 당시에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밤이 좀 하면 어떠냐 이야기를 했다가 정말 한미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던 적이 있고요. 또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은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라, 선거하지 마시고 노인 폄하 발언하는 바람에 이거 뭐 대표 자리까지 내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의도 정치의 문법이라는 게 발언을 10분 하면 그 10분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딱 떼서 그것만 갖고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여의도식 문법이거든요. 예. 정치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정치에 들어와서 계속 본인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발언이라든지 120시간 발언이라든지 내 발언의 진위는 그게 아니다. 물론 전체를 들어보면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국민들은 그렇게 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만한 발언 자체를 안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예. 부분하고 듣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를 그 말한 일단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본인이 그 문제를 어떻게 느끼느냐. 자꾸 본인 입장에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걸 뭐 의인화해서 뭐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명할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는 좀 기분 나쁘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문제 해결 방법이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이해 못하느냐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근데 자꾸 지금 윤석열 캠프나 이런 데서는 이런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과는 할 때 깔끔하게. 그렇죠. 예. 처음 할 때 해야 되는데 왜 유감 표명하고 그다음에 또 사과하고 그럽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서 지금 이렇게 이 문제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좀 적응할 때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불편하시면 바로 사과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이 뭐하러 있습니까? 국민들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권에서도 이제 윤 전 총장 오늘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좀 사과를 해야지. 어디 강아지한테 사과를 뭐 주고 이런 식의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를 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윤석열 후보의 맹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티즌 반응이라며 기자가 댓글을 정리해 쓰는 기사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 댓글을 그대로 받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박근혜보다 무식하고 이명박보다 욕심 많고 전두환보다 무대뽀. 누굴 지칭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토록 무식해도 검찰총장 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여당에서는 할 수 있는 비판 다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캠프 내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가 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전문가에게 경제 같은 걸 맡기고 경제를 책임지도록 해서 실제로 그때 삼조현상의 여파가 있지만 경제가 잘 됐다. 그러면은 잘한 것 아니냐. 전두환 정치가 어떤 정치였어요? 통합 정치고 언론 통폐합하고 정치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그러니까 잘 썼다. 정치를 잘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됐는데 사람을 잘 전체적으로 썼다고 보면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무슨 시스템이에요? 80이 참 힘드네 정말. 힘들다니까. 네. SNS 담당자는 좀 전부터 조금 적절하지 못한 일을 벌인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런 사진을 올렸을까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김재현 최고위원의 얘기였습니다. 어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사과했으면 된 거고 전두환을 찬양한 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한민수 수석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저 말씀을 하실 때는 오늘 또 논란을 크게 일으킨 이 강아지한테 사과 주는 사진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뭐 또 김 위원장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 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틀 뒤에 바로 이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좀 감싸준 겁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김 위원장이 진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그래도 다른 국민의힘 후보분 중에서는 가장 지금 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할까요? 뭐 생각이 있는 그 윤석열 후보다 보니까 두둔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전 토리를 의인한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 토리가 걔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뭐 몽스타그램도 없어져 버렸고 한던데 좀 많이도 걱정도 되고 합니다. 뭐 사실 그런데 이 보면 다른 건도 아니고 전두환 씨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런 식의 뭐 좀 가벼운 소재면 모르겠어요. 가벼운 말실수라면은 진짜 의인화해가지고 사과를 해도 되는데 이건 지금 광주를 비롯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아직도 응어리가 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사과를 한다는 건 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이 정도 되면은 윤석열 후보는 이 공감 능력이 없지 않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저희가 이재명 후보 얘기,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 주제 정리하기 전에 오늘 새롭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건 제 가까운 데 쪽에 있는 호감이 아니라 이쪽 비호감입니다. 이재명 60, 홍준표 59, 윤석열 62. 각자의 본인 호감 지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혹은 2배 이상 비호감도가 높은데 글쎄요. 윤기찬 변호사님. 특히 이번 대선이 덜 쉬는 사람 뽑는 대선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던데 비호감 지수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될까요? 이게 2017년도에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호감 지수가 훨씬 높은 분도 계셨고 제가 그분 성함 얘기하는 거 적절치 않아서 빼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감성 지수가 높은 분이 호감도가 높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직접 능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감성 지수를 높이는 것은 이제 이해력이나 아니면 투명성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남 험담하거나 또는 뭐 자기 과시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비호감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특히나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논쟁은 사람이 아니라서 호감과 비호감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데 지금 이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이런 형식의 대선 경선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런 결과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호감 전쟁 아니냐 이번 대선을 두고 관련해서 여론조사까지 짧게 한번 만나봤는데요. 일단 윤 전 총장의 사과 그리고 그 이후의 후폭풍 얘기 이재명 후보가 윤 전 총장을 직격한 얘기까지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습니다.